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올해 86살이고 평생을 내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전공은 당뇨와 혈당 관리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그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환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혈당이 자꾸 오르죠? 사실 그분들이 말한 건강식은 대부분 상식이라 불리는 것들이었지만 그 상식이 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과일은 무조건 좋다, 밥만 줄이면 된다,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떨어진다 등 여러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거나 아예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그 오류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목격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과일 주스를 건강음료라 믿다가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었고, 어떤 분은 아침을 거르는 습관 때문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의사들이 쉽게 꺼내지 않는 진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아침 식단에서 우리가 몸에 좋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혈당을 크게 올리는 음식들, 그리고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약보다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다는 걸 경험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70을 간 넘긴 김모 씨라는 여성입니다. 김 씨는 동네에서 손꼽히는 건강관리, 철저한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집에서 직접 사과 주스를 갈아 마시고 소화 잘 되는 흰식빵에 잼을 발라 드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분처럼만 하면 장수하겠다고 말했을 정도였죠. 김 씨 역시 자신이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씨가 진료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200을 넘고 당화 혈색소는 9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혈당 상승이 아니라 이미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한 단계였습니다. 김 씨는 억울해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은 과일만 먹었어요. 빵도 밥보다 부담이 덜하다 해서 먹었을 뿐인데 왜 이런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만 남습니다. 이 당은 마치 설탕물을 마시는 것처럼 혈관 속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인슐린이 갑자기 분비되며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습니다. 거기에 흰식빵은 당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씹는 순간 이미 분해가 시작돼 금세 혈당을 올립니다. 김 씨가 매일 아침 했던 습관은 사실상 혈당 폭탄을 꾸준히 먹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 씨에게 식단을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통째로 섭취할 것, 가능하다면 사과나 배를 껍질째 먹으라고 했습니다. 빵 대신 귀리죽이나 보리밥을 준비하게 했고 여기에 삶은 달걀과 데친 채소를 곁들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김 씨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맛이 밋밋하다, 속이 허전하다라며 며칠은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는 7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뇨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죠. 김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잘못 알고 살았네요. 과일 주스가 독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김 씨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자 17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섭취 방식과 조합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은 하루 중 가장 혈당이 불안정한 시간대이기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김 씨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침마다 습관처럼 하고 있는 행동이 혹시 혈당을 망치는 독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혈당 관리에 대해 오랫동안 굳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중 상당수가 사실은 절반만 맞거나 아예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을 줄였는데 왜 혈당이 안 내려가죠?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낮아지지 않나요? 과일은 아예 입에도 안 되는데 왜 수치가 높을까요? 이 물음에는 공통된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일반화의 함정입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밥만 줄이면 혈당이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밥은 탄수화물이니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는 단순한 논리죠. 그러나 혈당을 올리는 건 쌀밥만이 아닙니다. 빵, 떡, 감자, 옥수수 같은 전분 음식은 오히려 쌀보다 더 빨리 혈당을 올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흰 쌀밥보다 흰식빵의 당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밥을 줄였다고 안심하면서 빵이나 떡을 드셨다면 결과적으로 더 큰 혈당 파동을 만들게 되는 셈입니다. 밥만 범인으로 지목하는 건 마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대문만 잠그고 창문은 활짝 열어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떨어진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굶으면 어차피 음식이 안 들어오니 혈당도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공복이 길어지면 간에서 저장된 당을 꺼내 혈액 속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복 혈당이 높아집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저혈당과 고혈당이 교차하며 어지럼증이나 쓰러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더 출렁이게 되는 것이죠. 셋째, 과일은 무조건 나쁘다는 단정입니다. 물론 바나나, 포도처럼 당지수가 높은 과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과, 배, 베리류 같은 과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주스와 말린 과일입니다. 섬유질이 사라진 주스는 설탕물과 같고 말린 과일은 당이 농축돼 소량만 먹어도 혈당을 치솟게 합니다. 과일 전체를 무조건 피하는 건 마치 물에 빠지면 위험하니 아예 목욕도 하지 말자는 식의 극단적인 일반화입니다. 넷째, 천연 건강식품은 안전하다는 착각입니다. 꿀물, 홍삼, 인삼즙, 대추차 같은 것들은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당분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천연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뱀독도 자연에서 나오지만 사람에게는 해롭습니다. 다섯째, 체중만 빼면 혈당이 정상화된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체중 감량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흔한 제2형 당뇨는 마른 체형에서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저는 50kg대 환자에게서도 혈당이 300을 넘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살찐 사람의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상식은 단순화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안일함을 갖습니다. 그러나 혈당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밥만 피하고 빵을 먹으면 안전하다, 아침을 굶으면 혈당이 떨어진다, 과일을 끊으면 완벽하다. 이런 식의 단정은 결국 몸을 해치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당은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한 악기만 잘한다고 음악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모든 악기가 균형을 맞춰야 아름다운 연주가 됩니다. 혈당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가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특정 음식 하나만 줄이거나 한 끼만 굶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일반화된 상식에 속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드린 이야기가 작은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는 순간이 혈당 관리의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무엇을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흰 쌀밥에 국 한 그릇, 그리고 김치 몇 조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다 이렇게 먹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음식 환경은 과거와 다릅니다. 예전엔 몸을 많이 움직여 에너지를 소모했지만
지금은 활동량이 줄어들었고 쌀 자체도 도정이 심해져 섬유질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결국 아침 한 끼가 몸속에 당과 염분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셈이 됩니다. 흰쌀밥은 금세 당으로 변하고 국물에는 소금이 가득하니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자극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시리얼입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늘 건강한 이미지로 소개됩니다. 우유만 부으면 간편하고 균형 잡힌 아침이라고 강조하죠. 하지만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시리얼은 설탕과 당밀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 플레이크류는 당지수가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환자들이 시리얼은 건강식이라 괜찮다고 말할 때 저는 속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흰 설탕을 수저로 퍼먹는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커피 음료입니다. 블랙커피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량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프라푸치노 같은 음료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럽과 휘핑크림, 심지어 우유의 젖당까지 합쳐지면 아침 한 잔에 설탕 56스푼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환자는 매일 아침 커피 전문점에서 달콤한 커피를 마셨는데 그것만 줄였더니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식품이라 불리는 달콤한 차들입니다. 대추차, 꿀차, 인삼차는 몸에 좋은 보양식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 잔에 사탕 몇 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환자들은 천연이라 괜찮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혈당은 자연산인지 공산품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당은 결국 당일 뿐이죠. 마치 불이 천연 장작인지 석탄인지 구분하지 않고 타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섯 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게 흰빵과 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밥 대신 빵은 소화가 잘 된다라며 즐겨 드십니다. 하지만 흰빵은 소화가 잘 되는 만큼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는 음식입니다. 거기에 설탕과 과당 시럽이 들어간 잼을 바르면 당폭탄이 됩니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아침에 빵과 잼, 커피를 함께 먹으면서도 나는 간단하고 건강한 식사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곤두박질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은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당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텅 빈 스펀지가 물을 순식간에 빨아들이는 것처럼 혈당도 단숨에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급격히 오른 혈당이 다시 떨어질 때입니다. 몸은 심한 피로감과 허기를 느끼게 되고 결국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가 혈당의 롤러코스터로 시작되면 온종일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아침을 아예 굶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복이 길어지면 간이 저장된 당을 내보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갑니다. 결국 아침을 거르는 것도 잘못된 음식을 먹는 것도 모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간편하다, 천연이다, 소화 잘 된다 같은 이미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혈당은 광고 문구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음식 속에 들어있는 당과 섬유질, 단백질, 지방의 균형에만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상위에 놓인 음식이 몸을 살릴 수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아침에 뭘 먹어야 합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아침은 반드시 먹어야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이라고요. 아침 식사는 하루 혈당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하루 종일 불편한 옷을 입는 것과 같고 제대로 끼우면 하루 종일 안정된 호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일은 반드시 통째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주스나 말린 과일이 아니라 사과, 배,
블루베리 같은 저당지수 과일을 소량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섬유질이 함께 들어가야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과일은 마치 달콤한 약이라고 말합니다. 약은 정량만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과량이면 독이 되듯 과일도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둘째, 흰빵 대신 호밀빵, 귀리빵 같은 통곡물 빵을 고르시길 권합니다. 밥도 흰쌀밥보다는 보리밥, 귀리밥이 좋습니다. 이 곡물 속 섬유질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마치 장작불이 빨리 타는 종이가 아니라 은근히 오래가는 숯을 태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셋째, 국물은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국이 없으면 밥맛이 안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물 속 소금이 신장과 혈압을 동시에 해치고 국물과 함께 흰 쌀밥을 먹으면 혈당은 훨씬 더 빨리 치솟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국은 절반만 남기고 대신 단백질 반찬을 하나 더 올리세요. 삶은 달걀, 두부, 생선조림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넷째, 커피를 드시더라도 반드시 블랙커피로 드셔야 합니다. 프라푸치노나 바닐라 라떼는 아침 혈당에 독이 됩니다. 커피 맛이 쓰다면 보리차나 현미차 같은 무카페인 음료를 곁들이세요. 노인분들에게 특히 좋은 대안입니다. 다섯째, 아침 식사는 반드시 단백질과 섬유질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리죽 한 그릇에 달걀 삶은 것 하나, 그리고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곁들이는 겁니다. 준비가 어렵지 않습니다. 전날 저녁에 미리 삶아두면 아침에 손쉽게 꺼내 드실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은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혈당의 속도를 조절하는 시간이다. 여섯째, 아침을 거르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침을 굶으면 간이 저장된 당을 꺼내 쓰기 때문에 공복 혈당이 올라갑니다. 특히 노인 환자분들은 아침을 굶고 나가면 어지럼증으로 쓰러질 위험이 큽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도 아침 걸으면 혈당 안 오른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굶다가 길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은 단순히 음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습관의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침을 제대로 먹으면 점심과 저녁도 자연스레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반대로 아침부터 잘못된 음식을 선택하면 하루 종일 군것질이 늘어나고 밤 늦게까지 혈당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종종 걱정합니다. 선생님, 그럼 평생 이렇게만 먹어야 하나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처음 몇 주만 지나면 몸이 먼저 좋아한다고 말해줄 겁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2달 정도만 실천해도 피로가 줄고 수면이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혈당표를 보여주며 이제 제 몸이 숯불처럼 안정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할 때 저는 의사로서 더없이 보람을 느낍니다. 결국 우리가 아침마다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가 하루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제부터는 빨리 타고 꺼지는 종이 같은 음식이 아니라 은근히 오래 타는 숲 같은 음식을 아침 식탁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혈당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도 단순한 방법입니다. 제가 평생 환자를 보면서도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경험은 제 친형에게서 벌어졌습니다. 형은 저보다 3살 위였고 평생 건강에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주변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의사 동생이 있어서 당뇨 같은 건 걱정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보다 더 고집스러운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형은 아침마다 반드시 꿀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에 꿀을 듬뿍 타서 한 잔 마시고 흰죽에 김치를 곁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소화도 잘 되고 천연꿀로 원기도 보충하는데 이보다 좋은 아침이 어디 있냐. 그 모습만 보면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매일 아침 당분과 탄수화물 덩어리를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70세가 되던 해 형은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은 180을 넘어섰고 당화혈색소는 8을 기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합병증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망막 출혈이 시작됐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 단백뇨가 발견됐습니다. 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냐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보다 동생으로서의 애정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형, 잘못된 상식이 형의 몸을 망친 거야. 꿀차와 흰죽은 건강식이 아니라 혈당 폭탄이야. 저는 형의 식단을 전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침에는 현미죽을 소량으로 삶은 달걀과 데친 채소를 곁들였습니다. 과일은 사과 반 개를 껍질째 씹어 먹게 했습니다. 처음엔 형이 투덜거렸습니다. 이건 맛이 없다. 예전처럼 든든하지 않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형, 지금은 맛보다 눈과 콩팥을 지키는 게 먼저야. 3달이 지나자 혈당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점차 줄일 수 있었고 반년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7 아래로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망막 출혈이 진행되지 않았고 신장 기능도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형은 그제야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내 말을 안 들었으면 지금쯤 나는 투석 준비하고 있었을 거다. 형의 경험은 저에게도 큰 교훈이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잘못된 상식에 속으면 평생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약이나 병원 치료가 아니라 생활 속 습관, 특히 아침 식단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족의 이야기, 내 집안에서 벌어진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형처럼 나는 괜찮다. 천연이니까 안전하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형이 보여준 변화는 또렷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합병증을 막고 노후의 삶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아침마다 꿀차나 흰죽을 드시며 건강에 좋다고 믿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습관을 오늘로 끝내셔야 합니다. 형이 남긴 후회와 교훈을 여러분은 미리 배우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 형을 살리듯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작은 습관 하나가 약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마다 어떤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사과 주스, 빵, 꿀차 같은 게 습관이신가요? 아니면 보리밥과 달걀로 챙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혈당이 자꾸 오르거나 당뇨 전 단계라고 들으셨나요? 아침마다 어지럽고 피곤함이 심하시진 않나요?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시거나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그런 고민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60년 의사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또 다른 환자와의 만남입니다. 저는 직접 읽고 꼭 정성껏 답글을 드리겠습니다.